자, 1부 뉴스민 타임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김보영 기자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 바쁘시죠? 네. 네. 아, 뭐. 그래도 이제 한껏 표정이 여유로워지시고. 좀 방송이 익숙해졌습니다. 아, 드디어. 네. 이제 방송 포비아에서 벗어나고 있는 김보영 기자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채널에 그 쇼츠 올라오고 있는데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잘 나가고 계시는 우리 김보영 기자님 응원해 주시고요. 자, 오늘 가지고 온 소식은 저는 사실은 좀 생소하고 문외한인 영역이에요. 예술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중요 키워드는 에코 한방 웰빙 체험관 그리고 이인성입니다. 양령시에 있는 건데. 그거는? 네, 맞아요. 네. 약전 골목 한가운데 있고 이게 근대 골목 투어 2코스의 한 중간 지점에 있는 공간인데요. 네네. 이게 작년 말에 폐관을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운영 실적이 좀 저조하다가 결국 문을 닫은 건데 여기에 이제 중구청이 이인성 화백을 기리고 그의 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이인성 아르스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계획을 둘러싸고 여러 이제 쟁점 사안이 있어서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양령시장이 지금 이제 과거 영광을 잃어버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송을 제가 몇 년 전에 KBS에서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또 이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체험관이. 그래서 이제 한방차 마시고 제가 맛있네 이러고 왔는데 결국 이제 어떤 그 반등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코로나라는 또 역대급 어떤 카운터 펀치를 맞고 결국 지금 이렇게 됐는데 새 또 길을 모색을 하는 방안 중에 화백을 작품을 모시는 네, 맞습니다. 완전히 방향이 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이인성 화백을 잘 알지를 못해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은. 네, 이 대구에서는 가장 유명한 화백이라는 평가들을 하시던데요. 이게 1912년생 대구 중구 출신의 화백이고요. 이 당시에 수창 공립보통학교를 졸업을 했고 이 지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한 당시에도 유명했던 인물이고 이 1929년에 조선미술 전남회에 처음 입선한 뒤에 입선과 특선을 여러 번 거듭을 하는 인물입니다. 이 조선미술 전남회 줄여서 조선미전이라고 부르는 건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주관을 했고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총 20여 회 이렇게 개최를 한 종합미술 전람회고 이 당시에 이인성이 하도 상을 많이 받아서 이 조선미전이 이인성을 위해 있는 거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다 해요. 이인성이. 이때에 이제 가을 어느 날 경주의 산곡 같은 유명한 작품을 남기기도 합니다. 네. 거의 그 한국 양궁 같은 그런 존재네요. 이 대회는 무조건 나오면 한국이 우승한다고 따놓은 당사인 것처럼. 그 정도로 그쵸. 조선 미술 전람회니까 조선에서 이제 이인성이 아주 성과를 많이 냈던. 그런 유명한 분을 제가 모르고 있니? 예술에 대한 문외한임을 제가 한 번 더 인증하게 되는 부끄러움이 있네요. 자, 그런데 중구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중구에 있는 공간에 이인성 화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뭐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추진하게 된 배경도 그런 거죠? 네, 그쵸. 이게 애초에 에코 한방 웰빙 체험관이 한 50억 원 이상 들여서 조성한 공간이에요.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게. 그쵸. 공간도 크고 안에 이제 뭐 들어가 보면 시설도 좋고 한데 여기를 어떻게든 재활용을 해야 하니 재개관을 위해서 여러 아이디어가 있다가 작년 2월에 중구청이랑 이인성 화백의 유족 측이 협약을 체결해서 이 유족 측이 무상으로 이 화백에 대한 유품과 작품들을 기증하겠다. 그런 중구청이 그를 기리는 공간을 조성해주기로 이런 협약을 맺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이인성 아르스 공간이랑 기획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게 류규하 구청장이 작년에 연임에 성공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본인이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 작년에 중구의회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알려진 사실이죠, 많이. 그렇죠. 그 당시에 그때부터 해서 뭐 구청과 구의회가 싸우기도 하고 구의회 안에서 여러 다툼이 있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는데 사실상 이 사건, 그러니까 중구의회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게 그 모든
이야기들의 네네네. 발단이 된 거죠. 네. 그 이제 뭐 편견 아닌 편견인데 어쨌든 중구의회에서 뭔가 중구의회라는 네 글자가 굉장히 그 임팩트가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최근에 하도 그쵸. 시끄러우니까 네. 하도 문제가 많고 뭐 징계를 거의 절반 가까이 징계받지 않았습니까? 절반 가까이 절반이지 절반 그렇죠. 예, 징계 받으시고 그러니까 뭐 구청과 의회 간의 알력 다툼인가? 뭐 그런 생각도 그냥 막연하게 들고. 네네. 그런데 뭐 어쨌든 중구 의회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예산을 그쵸. 전액 삭감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뭐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예.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인성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다. 그리고 이게 시대에 맞지 않는 미디어 아트들로 예산안이 구성이 됐다. 네. 그리고 이제 공간이 협소한데 그 당시에 요 연구 용역을 했던 연구 기관마저 이 미디어 아트로 이인성의 작품들을 실현한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어 보였다. 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완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당시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의회 안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죠. 네. 반대했던 의원님들이 많이 날라갔어요? 네. 좀 이제 징계 받기 날아가시거나 전 얘기구나 이게. 그쵸. 징계를 그 사이에 받으시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넘어서 최근에 6월 달에 예산이 조금 삭감된 27억 원으로 통과가 됐어요. 다만 이제 특별 교부금이 15억 원 예. 그리고 구비가 12억 원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저기 미디어 아트라는 거는 제가 그 제주도에서 네네. 한번 가봤는데 이제 고호라든지 뭐 아주 유명한 이제 월드 클래스의 아주 유명한 그 거장들의 작품을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화면에다가 이제 그쵸. 극장 화면인 것처럼 보였는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림이 막 움직이고 나의 앞으로 다가오고 그쵸.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달려오기도 하고 멀리 달아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그쵸. 시커먼 공간 안에서 이제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랬었는데 한편 생각하면은 그 모르겠습니다. 그 작품을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네. 그런 유명한 거장들의 작품을 가지고 미디어 아트를 만들어도 제가 그냥 듣기로는 이제 신기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쵸. 그 정도지. 그쵸. 한 번 본 사람이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제가 아닌 걸로 제주도에 갔던 거기도 그쵸. 한 번 가보는 거지 그냥 신기하니까 그랬었는데 그러고 앞에 거기는 커피박물관이 있어요 제주도에는. 그래서 오히려 거기가 더 인기가 많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제 아까 의회 이야기는 생소한 작가 그리고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이게 뭐 의미가 있나? 그쵸.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미디어 아트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그 전에 안 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지난 주말에 실제로 그 앞에 가서 네.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상인분들도 뵙고 시민분들도 좀 뵙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 근데 제가 느낀 건 그 라인 따라서 그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앉을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카페에 가서 앉을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이 네. 근대골목 투어 한가운데 있으니 좀 뭐 의자가 많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시민들이 뭔가 관람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들을 원하는 목소리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그 상인들은 저거 밀어버리고 차라리 주차 탑이나 하나 만들지 이럴 수도 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주변 약방사 하시는 어르신들은 어쨌든 사람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뭐든 빨리 들어와서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 그러니까요. 네. 거기 사실 몇백 년 된 역사를 가진 곳인데 그렇죠. 대구에 몇 안 되는 또 중요한 어떤 유산이기도 하고 한데 이게 이제 변화된 어떤 한방 문화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근원적인 한계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열심히 이제 고민을 합니다만은 하나의 또 돌파구로서 또 추진됐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어쨌든 반대 목소리도 있고 여차저차 했지만 기자님 말씀대로 결국 어쨌든 통과가 됐고 그렇죠. 그럼 이제 추진은 하는 거네요. 그죠? 네, 추진은 하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 5일이었는데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이인성만 다루지 말고 이쾌대, 이상춘 같은 동시대의 다른 미술가들에 대해서 같이 조명을 하자. 뭐 이런 의견의 성명문이 나왔어요. 한 사람만을 위한 공간을 하지 말자. 네네. 그래서 어차피 근대골목 투어의 한가운데 있으니 다양하게 좀 조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정도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취재를 해보니 중구청에서는 뭐 반영을 할 것 같진 않고 지금으로선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근대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거기를. 근대 골목 투어. 네, 근대 골목 루트죠. 투어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어떤 연관성 있는 미술 작품이 됐든 뭔가가 됐든 네네. 됐으면 좋겠는데 굳이 또 한 사람만의 공간일 필요가 있느냐? 또 일리 있는 지적이기는 하네요. 그쵸. 또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인성이 네. 당시에 이제 일본의 체제에 좀 순응한 예술가다 이런 지적이 또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선 학계 평가나 이런 걸 찾아보니 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이인성이 이 관전과 같은 일제의 제도적 인프라를 통해 성공을 한 인물이다. 그에 대한 평가가 이런 일제 이데올로기와 별개로 이루어지긴 어렵다. 뭐 이런 그러니까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친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시스템 속에서 성공한 인물이니 그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한편으론 네. 또 대놓고 친일 선전물 같은 그림을 그려서 네. 인명사전에 수록된 예술인들도 있는데 그렇죠. 이인성은 그렇진 않았으니 뭐 이렇게 강제동원이나 이런 걸 정당화하는 그쵸.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그림. 네네. 그런 화백은 아니었다는 네. 관점도 있습니다. 그럼 주로 그림을 뭐 어떤 걸 그리신 거예요? 제가 굉장히 무식한 질문인데 그림을 뭐 주로 이제 이 화백이 그리시는 뭐 네네. 소재랄까요? 뭐 주제랄까? 뭐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분이? 이것도 제가 네. 저도 이번에 논문이랑 이렇게 자료를 네.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네. 이 향토색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향토색. 네네. 이인성 이 화백의 작품들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네. 어떤 측면이라고 하던데 이 향토색이란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게 조선을 개화되지 못하고 비문명화된 곳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발전되고 우월하다는 이런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네. 이 향토색이란 개념을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평가가 있다, 일각에서. 네네. 그리고 이 조선 이 미술 전람회에서 이런 향토색 네. 을 담은 작품을 좀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총독부가 네네네. 조선 총독부가 작품들의 네. 와, 이것도 상상도 못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 우리 요즘 뉴라이트들이 열심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쵸.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철도 놔주고 공장 놔주고 우리 조선을 갖다가 전근대적 국가를 발전시켜줬다. 네네. 이런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면은 그쵸. 우리 조선이 굉장히 미개하고 어떻게 보면 뭐 아주 그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쵸.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전파하려 강조한다는 했던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작품을 실제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실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또 예술 작품이다 보니 개개인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봐보시는. 그러게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미술사를 공부할 때 사실 뭐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미술사, 음악사 이런 뭐 문학사도 그렇고 전부 다 항일하고 관련을 지어가지고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많이 접근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 시대 자체의 그 심미적 관점이라든지 뭐 미라든지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의미 부여 작품에 시를 감상을 해도 그쵸. 만해 한용운의 시는 무조건 독립을 염원하는 의미만으로 해석을 하고 네네. 뭐 그림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 노년에는 친일 행적이 있더라 이래가지고 갑자기 배운 거랑 다른데 뭐야 뭐 이런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네네네. 그랬는데 그 자체의 아름다움 그 시대의 아름다움 미술적 가치 그걸로 감상하지 못하는 이 교육의 폐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래요. 어쨌든 뭐 기왕이면 뭐 이제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뭐 여기도 잘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양양시장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의미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또 하나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데 뭐 하여튼 기자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것 같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시간이 뭐 후딱 가가지고요. 아주 딱 맞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김호영 기자를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